네, 집중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다음 달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한나라당이 원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룰과 관련해서 현행 체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 있다면서 1인 1투표제 그리고 여론조사 폐지 이런 걸 내놨었는데 최종 결론은 이제 현행대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참 조금 국민들 보기에는 민망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한나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쏟아졌던 게 정말 초식 공룡처럼 아무것도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비판의 이제 내용에는 뭐냐면 지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당이 그냥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비대위 결정 과정이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나라당도 이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네. 하여튼 변화를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이 그렇다면 좀 무색해진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번 보궐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를 짜서 네.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내용을 이제 내놓는 게 사실은 비대위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비대위가 사실 이 전당대 규정을 만드는 거에 역할을 스스로 한정한 룰을 범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 룰을 바꾼다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았던 작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당에도 가지가지 이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정하다 보니까 정작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현안이 많습니까?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대위가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찾아가서 듣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여의도 회의실에 앉아서 계속해서 누구나 얘기만 하다가 아무 결론 없이 끝난 꼴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민망하기 짝이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이 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진통이나 이런 사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러나 이것이 큰 변화를 위한 진전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장 지도부를 뽑는데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면은 이른바 이제 인지도가 높고 스타급 후보자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게 사실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사실 여론조사를 공직 후보 내지 당내 어떤 이런 대표를 뽑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하게도 공직 후보조차도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이제 뽑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참고용이고 여론조사가 늘 이제 들쭉날쭉하기 마련인데 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 지금 나라에 일정 정도 이제 제도화된 상태이거든요. 네. 국민들께서도 이제 수용을 하시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당대당 어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런 여론조사까지 쓰는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것은 그 과정상 여러 가지 혼란은 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난 7일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그 경선 규칙 룰을 확정을 했는데 정상적인 표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의결 절차가 좀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고 상당히 멱살잡이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죠. 예.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습니까?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과연 전국위원회 역할이 그런 것이냐. 그래서 일부 이제 현장에서 소란이 있었고 사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 자체가 예전에 사실 한나라당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 아닙니까? 네.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변화들이 사실 한나라당 내에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늘 지도부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차차 태풍으로 끝났다가 이것이 정말 현실화되면서 무언가 이제 부딪히니까요. 네. 사유령이 들리는데 하여튼 소속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이제 크게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무언가 이제 중심을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당대 룰이 이제 현행대로 유지되니까 이른바 이 당 쇄신파와 친박계가 유리해지고 기존 친이계가 불리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분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예전 룰을 거의 이제, 그대로 이제, 하게 됐으니까, 지금 인원수가 늘어나는 거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이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통 그 당협에서 40-5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해서 우리가 체육관 가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각 당협 사무실에서 근한 700명, 800명 정도가 이제 참여하는 이런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따라서 일단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뭐 계파별로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무의미한 지금 상황이 됐고요. 네. 어차피 뭐 옛날 룰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뭐 실력이 있는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유의미한 변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호 특임 장관이 사실 이제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만은 예. 당에 곧 온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세대 교체론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 보도를 잘 못 봐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재호 우리 장관께서 지금 뭐 전당대회 불출마 하시겠다고 한 마당에 전당대회 어떤 이런 성격을 규정하고 그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예. 일단 아마 그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네. 우리가 한나라당 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께서 뭔가 한나라당이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한다라는 게 사실 뭐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그냥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의 내용이 뭐 세대 교체론이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결과는 뭐 결과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호 장관이 이거 당으로 곧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일단 뭐 이재호 장관께서 정치인이시니까요. 예. 내년 이제 총선도 있으시고 해서 당으로는 언젠가는 복귀하시겠지요. 그런데 예. 그 시점이 일단 뭐 내년 1월까지니까 네.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예단해서 언제 복귀하실 거다, 복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다 미리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의원께서 정무위원회 소속이신데 예.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하반기에 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이제 발언 자체가 혹시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방침이나 정부의 어떤 분석들을 보고서 이제 대답드리는 꼴이 이제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다만 이 저축은행 사태를 풀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온갖 정말 썩은 이 부정부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거에 대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이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예전에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바로 피해자가 정말로 우리가 너무 힘들게 돈을 모으신 서민들이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아니 그거 뭐 청와대, 국회, 뭐 정부 누가 관여이 됐어도 기고화를 막론하고 반드시 검은 뿌리를 이제 잘라내야 될 거고요. 네. 하나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부정부패를 뽑아내는 거하고 동시에 금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게 심리입니다. 네. 정말 무언가 불안하다. 이제 뭐 누가 넘어갈 거다. 어느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작은 뚝이 하나 터지면 다 무너집니다. 네. 바로 그게 이제 뱅크론 아닙니까? 어제도 무슨 한 저축은행에서 이 불법 행위가 있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미 벌써 뱅크론 조짐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정말로 빈대 잡으려고 하다 삼관 태울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현명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표 동생 박지만 씨가 연루돼 있다. 민주당 우재창 의원이 연루됐다. 이런 서로 간에 지금 의혹이 서로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캥기는 게 있어서 서로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
검찰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수부 이 폐지 논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한 점 숨김 없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지금 해당이 되더라도요, 반드시 수사를 끝까지 해서 그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와중에 아무 근거 없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했다. 저는 그 사람도 끝까지 이 어떤 근거를 갖고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지, 만약에 근거 없이 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허용된 면책 특권이 없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걸 이제 중수 검찰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도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담은 것을 6월 달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요. 검찰이 마땅한 이런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그럼 얼마나 여론이 들끓겠습니까? 네. 저는 그때 이제 중수부는 정말 이 준폐기로에 쓰게 될 거고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수부가 필사적으로 이 지고를 막론하고 수사에 임해야 될 거고, 요 와중에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카더라, 근거 없는 이런 공세를 했던 사람들, 그 진위 여부를 가려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 검찰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수부 폐지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이 저축은행 수사와 연관 지어가지고 정치권이 지금 또 중수부 폐지를 몰고 가는 게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민주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그렇게 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중수부 폐지 문제는 좀 나중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이 네. 중수부를 반드시 폐지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나라당은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론을 모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당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때까지 검찰의 이제 무리한 수사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해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 이번 사태는요. 네. 이번 예전에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반드시 이게 정말 이 부정부패의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고요. 네.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대검 중수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는 것을 그 어떤 정치 세력 막아서는 안 되고요. 그 결과를 보고서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사였다. 그야말로 도마뱀 꼬리에 자르기 한 것밖에 안 됐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때 정말 단호하게 그럼 검찰이 중수가 뭐 하는 거냐. 네. 라고 그때 이제 폐지를 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여론조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 선거구 가운데 70%를 한나라당의 기존 선거구에서 좀 뺏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론조사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야,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민심이 바닥부터 무너져 있구나. 아마 국민들께서 요새 먹고 살기 힘드셔서 그러신 게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예, 예. 다음에 당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니까 아마 당이 더 열심히 하라는 길책으로 알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은 약간 우세한 걸로 돼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